안녕하세요. 미용장 마스터 저자 오영애입니다. 이제 날씨도 쌀쌀한 초겨울로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미용장 70회 시험 치른 지가 지금 한 2달 정도 지나서 사실은 또 2022년 시험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70회 퍼머넨트 실기 시험 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지를 받아들고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못 푼다든가 못한다든가 이런 건 없지만 요구 사항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거기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퍼머넨트를 분석할 때는 그 요구사항의 기법이 어떤 게 나왔는가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또 호수, 개수, 또 로또 배치가 어떻게 됐나 이런 걸 분석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시작을 어디서 하고 또 끝나는 게 어디서 끝나는가 이런 걸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퍼라든가 또 고무줄 패턴이 어떻게 됐나 이런 거를 꼭 분석하시면 문제를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요구사항을 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순번을 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70회 문제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기법이 5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이런 와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고 로또가 몇 개씩 들어가는가 최대한 우리가 스캔 튼다고 얘기하죠. 스캔 뜨는 것처럼 최대한 로또 배치라든가 호수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하반기 그 70회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패턴이 아까 5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 전두부에서 대각 와인딩 할 때 로트가 4호하고 3호가 교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대각 와인딩에서 첫 번째 단에서는 포워드가 되고 두 번째 단에서는 리버즈로 와인딩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교대로 되어 있죠. 4호, 3호, 4호, 3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를 보게 되면 스핀들 3단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5호 로트가 포워드 방향으로 와인딩이 되어 있고 6호 2단이 하나는 두 번째는 리버즈 또 세 번째는 포워드로 방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페이퍼 기법을 북엔드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다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핀들 스틱이 리버즈로 가 있는데 방향이 고무 밴딩이 11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시험 문제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체킹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에서 스틱이 꼽아져 있는 게 스핀들 스틱인데 이거 보면은 포워드 방향, 리버즈 방향 이거 확연히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크라운 뒤쪽에 보면 로트가 5호하고 6호하고 오블롱 2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시작점이 탑 골든 미디움 포인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2단이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무 밴딩을 X자로 하게 되고 5호 첫 번째 하게 되고 두 번째 6호를 와인딩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3개의 기법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왼쪽 사이드, 백사이드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백사이드를 보게 되면 수평 와인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평 와인딩을 보게 되면 로또 6호와 5호를 교대로 와인딩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여기서 고무 밴딩이 11자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오른쪽에 남은 공간이 대각선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살펴봤더니 6호하고 7호하고 로또가 배열이 되고 벽돌 쌓기가
몇 단이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8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내가 와인딩을 했을 때 이 시험지하고 내가 와인딩하고 최대한 잘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못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시험지를 받아들은 순간 우리가 40분 안에 이 작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브로킹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브로킹한 거 보여드리고 또 문제 분석하는 거 아시겠죠? 제일 먼저 기법, 그 다음에 로트, 호수, 방향, 또 페이퍼, 공, 밴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 앞에 전두부에 대각 와인딩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가르마 FSP에서 대각 와인딩을 포워드 방향으로 먼저 와인딩을 하고 두 번째 단에서는 리버즈 방향으로 대각으로 와인딩 하게 될 겁니다.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와인딩 할 때 여기서 대각으로 루트가 들어가게 되면 포워드 방향으로 와인딩이 되고 페이퍼는 싱글로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고무 밴딩은 X자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 5 로트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5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파마 와인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빗질을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겠죠. 각도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수검자들 얘기로는 이 방향이 포워드 방향으로 됐는지 리버즈 방향으로 됐는지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힘들었다고 얘기들 들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번 첫 단위 로트가 몇 개 들어갔는가 이런 것도 다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겠죠. 헤어라인 따라서 둥글게 대각으로 와인딩이 됩니다. 그래서 로트가 보게 되면 3호 로트가 3개 들어가고 4호 로트가 4개 들어가서 첫 번째 대각 와인딩을 보게 되면 로트가 7개 정도 배열이 됩니다. 이거는 바로 포워드 방향이라고 얼굴 전방으로 와인딩이 되어 있죠. 포워드 방향으로 와인딩이 됩니다. 이제 전두부의 대각 와인딩 두 번째 단을 시작할 때는 항상 첫 번째 로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을 분석해 봤더니 앞에 네 번째 로트하고 대각으로 이거는 리버즈 방향으로 와인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호 로트가 4개 들어가고 3호 로트가 2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대각 와인딩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3호 로트로.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각도는 한 하프 베이스 정도요. 여기서는 90도 정도 들어서 와인딩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탑 부분에 4, 5 로트가 하나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2개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와인딩 해보니까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2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스핀들 스틱을 했을 때 와인딩이 예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다 4, 5 로트를 2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대각 와인딩은 3, 5 로트 2개, 4, 5 로트 4개 이렇게 배열을 리버즈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와인딩 끝나고 나서 시험 문제하고 같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이드 부분은
캔들스틱, 스핀들 스틱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3단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3단으로 이렇게 브로킹을 꼭 해주셔야 돼요. 3단으로 이렇게 브로킹해서 핑컬핀으로 집어넣으시고, 두 번째 단은 포워드 방향이 아니고 리버즈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3단으로 해놓고, 여기서 로트는 지금 4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5호 로트가 2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또 이 요구사항에서 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북엔드 기법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페이퍼를. 북엔드 다 아시죠?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와인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은 X자 고음 밴딩이 되겠어요. 북엔드 기법에. 두 번째, 여기서도 하프 베이스 정도 이렇게 와인딩 하신 다음에 로트 배열이 약간 앞쪽으로 기울이는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데, 안전 수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대각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북엔드 안 하면 다 감점 대상이겠죠. 같은 방법으로 하프 베이스 정도 한 다음에 북엔드로 하고 고음 밴딩은 X자로 해주면 되겠어요. 로트 배열은 5호 4개. 그 다음에 먼저 와인딩 한 다음에 스틱으로 고정을 해놓고 하는 게 좋겠죠. 루트가 이 파팅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스틱으로 고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 6호 로트를 이용해서 리버즈 방향으로 북엔드. 이 두 번째 단에서는 고무 밴딩이 첫 번째 단과 다르게 11자로 하게 됩니다. 파팅은 정확하게 나눠줘야 되겠구나.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단은 리버즈로 4개 와인딩을 이렇게 끝내고 스틱으로 또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스틱 하나에 로트 2개 정도 해서 이렇게 위에다 꽂는 게 아니고 좀 아래쪽에다 꼽아주는 게 고정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요. 세 번째 단에는 포워드 방향, 캔들스틱, 북엔드 기법, 고무 밴딩을 X자로 이렇게 와인딩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단은 첫 번째하고 방향이나 기법이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끝나고 나면 시험지하고 최대한 상태가 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호 로트가 6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사이드 파트 되어 있는 쪽에서 삼각 베이스로 떠줘야 되겠죠. 오블롱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프 베이스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오블롱은 시험 문제에서 단골 메뉴로 나오게 되죠. 수평이나 수직이나 대각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방향 시작점만 잘 찾으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를 약간 사다리꼴 베이스로 떠줘야 됩니다. 여기는 우대각 오블롱이지만 사실은 보게 되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오블롱이 되기 때문에 이 파팅 뜨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삼각 베이스를 꼭 인트로킹이라고 하죠. 그걸 떼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두부에 대각 와인딩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블롱 첫 번째 단에 5 로트가 6개 들어가서 B분의 1선까지 해서 배열이 됐어요. 두 번째 단 로트 6호가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험지를 보면서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보고 결정하는 게, 이게 로트 개수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파마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사전 커트를 하게 되는데, 파마 와인딩을 하기 위해서 머리 길이 커트할 때는 보편적으로 16cm에서 17cm 길이로 커트하시면 되는데, 로트가 작으면 가감을 좀 하게 되고 로트가 크게 되면 조금 1cm 더 플러스 하면 되겠어요. 모발 길이를. 여기에서는 지금 오블롱 두 단이 시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시험지 받아봤을 때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딘지 굉장히 좀 애매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잘 찾아봐야 돼. 손바꼭질 하듯이. 이 마지막 6번째 로트는 바로 수평으로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오블롱 로트 6번째는 수평으로 마무리합니다. 브로킹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은 벽돌 쌓기, 왼쪽은 수평으로 와인딩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어요. 백사이드는 수평 와인딩에 로트가 6호와 5호를 교대로 와인딩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게 또 보였어요. 고무 밴딩이 11자였죠. 그래서 11자 고무 밴딩을 쭉 이어서 하면 되겠어요. 이때도 2호 빼까지 해가지고 로트가 몇 개가 들어가나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7개 들어갔다는 분도 있고 또 8개, 9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난 대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더니 9단 정도 들어가야만이 여기에 잘 맞아 떨어져서 9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유추해서 하는 거라서. 왼쪽 백사이드는 수평으로 이렇게 와인딩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와인딩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정리를 좀 그때그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간격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벽돌 쌓기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우대각으로 되어 있어요. 6호 로트를 9개 정도 넣게 되는데 첫 번째가 원이 되겠죠. 우대각 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삼각으로 베이스를 떠서 벽돌 쌓기는 거의 온베이스 각도로 해주는 게 좋아요. 베이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서 와인딩 해주게 됩니다. 이때 와인딩이 원, 투로 되어 있어요. 여기 원이 되고 두 번째 투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른 기법과 연결되는 지역을 잘 보고 시험지를 보면서 우대각인지 좌대각인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와인딩 해줘야 되겠어요. 다시 원이 될 때는 삼각으로 베이스를 떠줘야 되겠죠. 퍼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데, 미용장 시험 문제 풀어보면 선생님은 퍼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법과 기법을 혼합했을 때 어떻게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벽돌 쌓기 같은 경우도
가운데 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베이스를 반드시 삼각형으로 뜨는 것보다도 약간 U라인으로 떠서 각이 지지 않게끔 베이스를 떠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벽돌 쌓기는 다른 기법 패턴과 혼합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패턴입니다. 마무리는 7호 로드 3개로 해주겠습니다. 여기가 머리양이 좀 많지가 않아서 선생님도 여기를 잘 나누어서 세게 와인딩을 해볼게요. 이럴 때는 시험지에 요구 사항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로드 개수가 시험지처럼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7호 로드도 3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와인딩 해보면 벽돌 쌓기는 완전 우대각으로 8단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베이스에서 네이프로 와인딩이 될수록 각도가 다운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와인딩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와인딩을 해보았습니다. 미용장 70팩 파마넨트 이렇게 와인딩을 해봤는데 이번에 기법 같은 경우는 5가지 패턴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기보다도 배열을 혼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연습하고 또 이 기법마다 베이직이 있잖아요. 베이직을 정말 충실하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내가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문제 분석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좀 많이 키우시면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오늘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미용장이 어떤 것인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마라톤과 같이 내가 5km 달릴 것인가 10km 달릴 것인가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듯이 미용장을 향해서 열심히 천천히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